공주 같은 어린 시절, 나는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누구보다 귀하게 자랐어요. 78세 김수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시작됩니다. 두 번 누르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945년생인 할머니는 전쟁 후 복구 시기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쌀 도매업을 하셨어요. 그 시절의 쌀 장사는 정말 잘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할머니 집에는 하인 2명이 있었고 할머니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잣집 딸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순임아, 너는 우리 집 보물이다. 고생은 모르고 살아야 한다고요. 10대까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밥상 차리는 것도 바느질도 빨래도 모두 하인들이 했고 할머니는 공부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1962년 할머니가 17세 되던 해입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화폐개혁 정책과 쌀 유통업계의 급격한 변화로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순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시더라고요.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하인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공주처럼 살았던 할머니는 갑자기 가난한 집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삭바느질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계속해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힘들고 암울했어요. 그리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어요. 결혼 180도 바뀐 삶. 21살의 선을 보고 차도 잘 안 다니는 시골에 사는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상대방 남자는 성실해 보였고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 시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며느라가야,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동생 5명까지 총 8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사 준비와 설거지, 빨래는 할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8명분 밥을 지어야 했어요. 그 많던 빨래는 또 어떻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실수로 조금 태우면 구박을 하고 살림이 서투르면 이것도 못하느냐, 도대체 친정에서는 뭘 배운 거야고 소리를 들었어요. 나는 그 집의 식모나 다름없었죠.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점점 일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6개월, 길어야 1년을 못 버텼어요. 그러다가 아예 일을 안 하고 술과 화투, 노름에 빠져버렸죠. 어느 날인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 저한테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화풀이를 했어요. 때리고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그랬어요. 어느 날에는 분이 성에 안 찼는지 저를 말리려는 작은 아이까지 밀치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력한 남편, 그리고 식모로 취급하는 시댁 식구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주 외박을 하고 어디서 자는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생활비를 몇 푼 주지도 않는 남편으로 인해 생활전선에 저는 뛰어들었어야 했어요. 결국 할머니가 혼자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혼자서 감당한 무게. 낮에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채소를 떼어오고 하루 종일 앉아서 팔았죠. 그것도 부족해서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아이를 업고도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째 낳고 20일 만에 시장에 나갔어요. 산후조리는 무슨, 돈을 벌어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아이 셋을 낳고 키우면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에 취해 들어와서 소리만 지르고 시댁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기만 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새벽에 시장 가면서 강을 보면 그냥 뛰어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아이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둘째 아이가 아플 때였습니다. 고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병원비는 어디서 나오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날 밤 아이 안고 펑펑 울었어요. 견디고 또 견디던 할머니에게도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와서 둘째를 때리더라고요. 5살짜리를 발로 찼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집을 도망쳐 나왔어요. 가진 건 몸뚱이뿐이었어요.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지만 더는 족족 남편이 달라하고 시댁 식구는 저에게 돈을 계속 요구했어요. 돈 한 푼 없이 달랑. 저와 아이들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앞이 캄캄했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친정 언니네 방 한 칸에서 신세를 지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는 일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언니 집에 맡기고 혼자 식당에 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음식도 배워보겠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법, 김치찌개, 밑반찬 만드는 법, 어깨 너머로 조금씩 다 배웠어요. 집에 가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기적 같은 성공. 3년 후 할머니는 작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으로 15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었어요. 테이블 4개, 의자 16개가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파리만 날리고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물부터 우렸어요. 사고를 12시간 끓여서 진짜 우유빛 국물을 만들었죠. 김치도 직접 담그고 밑반찬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었어요.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국밥이 진짜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셨거든요. 그때 먹었던 맛을 기억해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반찬을 만들고 김치도 담그니 점점 국밥집은 손님이 북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가게를 조금 더 넓혀서 장사를 더욱더 열심히 하였어요. 언니네 집에서 약간 눈칫밥을 먹고 자라던 불쌍한 자식들도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살 수 있었죠.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식당 일을 하러 나가면 첫째가 동생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며 엄마가 고생하고 힘든 거를 보니 애들은 말썽 일으키지 않고 기특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가끔은 엄마가 너무 바쁘니 애들 끼니와 옷, 학교, 준비물 등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셋째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그래, 나도 해냈구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하고요. 구독하시고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2편에 계속됩니다.